자, 재기 개념에 대한 링크를 제가 클라스홈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채팅창에 드렸고요. 4번 하나 만들어서 내용 작성할 게 처음엔 없는데 중간에 좀 있거든요. 그 개념을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티처본. 나중에 클라스홈에다가 다 넣어놓을 거니까요.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 같이 창을 열어놓고 번갈아 가면서 보고 싶다 하면 티처본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닫을게요. 자, 먼저 재기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몇 분이시죠? 나는 재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한 분? 두 분? 아, 다 들어보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택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좋습니다. 옛날에 다 배우셨어요? 자,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last in first out.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 때 뭘 많이 들으냐면은 뭐 엘리베이터 라던가 아니면 휴지통. 그렇죠. 스택과 큐 같이 배웠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구랑 출구가 똑같다는 거죠. 물론 엘리베이터 디자인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디자인도 있긴 하지만 입구랑 출구가 하나라면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나온다고 했을 때 뭐 한 명, 두 명 말고 그럼 들어간 순서가 있고 나오는 순서가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원리예요. 그게 함수의 호출 원리라는 거죠. 이게 스택의 원리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 자체가 우리 스택 메모리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함수 객체가 생기죠. 함수 인스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 인스턴스가 호출될 때마다 생겨요. 그리고 자기만의 로컬, 기억나셔야 돼요. 로컬 변수들이 있죠. 그런 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함수의 호출이 끝나면, 리턴되면 이제 메모리에서 자기가 썼던 것들을 다 반환하는 거죠. 메모리도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스택 메모리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내가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함수에게 줬다가 또 함수가 끝나면은 다시 반환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택 메모리는 메모리 용량도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잡지 않아요. 작게 잡아요. 그거는 뭐 설정하기 나름인데 뭐 1메가든 2메가든 그런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모리 굉장히 크게 쓰잖아요. 메모리 얼마나 쓰세요? 8기가 쓰세요? 16기가 쓰세요? 기가 단위로 쓰고 있는데 스택 메모리 같은 경우 메가 단위로 그렇죠. 아니 1기가 스택에게 주면 좋잖아. 근데 스택한테는 많이 할당하진 않습니다. 썼다, 반환했다, 썼다, 반환했다. 그러면 함수 하나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 자체에다가 내가 변수를 여러 개 만든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메모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이썬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객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객체들이 만들어지고 사용하는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를 보면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얘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 함수를 실제 동작되진 않죠. 근데 얘는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따라가 볼게요. 펑션 A 그러면은 이 함수로 가는 거예요. 홀 했으니까. 그리고 프린트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펑션 B 하면은 그 함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실행했고요. 펑션 C 하면은 그 함수로 가서 프린트 2개 실행하고 그래서 A, B, C로 왔는데 C는 2줄 출력된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제 끝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는 써있진 않지만 사실 return none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호출한 곳. 호출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 C를 호출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넌 취급을 받는 거죠, 사실. 얘를 갖다가 만약에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넌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 연결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여기 보면은 C2까지 실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거 자체가 넌이라고 인지가 된 거죠. 그리고 걔를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B2.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말은 제가 여기다가 return none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이쪽에다가 프린트를 해주면 또 none이 찍힌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여기도 프린트 넣어주면은 none이라는 게 출력이 될 거예요. return none을 쓰든 안 쓰든.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다른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누가 끝났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떤 순서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는데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으시죠? 우리 지금 몇 달째인데요. 꼭 이야기 주세요. 좋아요. 이게 스택의 원리고 함수 호출의 원리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누가 가장 먼저 동작이 되는지 리스트라고 하는 생성자가 동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아규먼트를 받아야 되는데 아규먼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 처리를 하러 갔더니 얘가 또 함수고 그러면 이 함수 동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또 아규먼트를 원해요. 얘는 정해졌고 뒤에 거가 또 함수예요. 그럼 얘는 또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동작하는 애는 인풋이에요. 맨 마지막에 써 있었지만 가장 먼저 동작을 해야죠. 이게 스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름이 먼저 써 있고 먼저 시작은 하지만 실제 동작은 인풋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그걸 스플릿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동작이 되고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셋의 아규먼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셋에서는 중복 제거했겠죠. 중복 제거한 셋과 인트를 가지고 맵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맵을 아규먼트로 가져가서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 동작은 입력받은 것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해 정수로 만들고 리스트로 출력하기 위해서. A는 리스트예요.
실행을 해보면 1, 2, 3, 4, 1, 2, 3, 1, 2, 3, 4, 5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중복이 제거되고 5개의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렬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렬해도 되죠. 근데 여기다 점 찍고 소트는 반환값이 없으니까 sorted 같은 거 해주면 되는 거죠. 아예 리스트로 하지 말고 sorted. 그러면 정렬까지 돼서 나오죠. 리스트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질 수 있었던 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재기호출은 함수 내에서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은 우리가 이제 이해했어요. 부르면 간다는 거. 근데 재귀라는 거, 리커시브 콜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함수가 자신을 다시 호출.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재기 호출을 한다 그래서 내가 또 동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랑 똑같이 생긴 게 또 하나 생긴 것 뿐이에요. 함수 재기 호출 한번 했다. 그러면 함수 2개예요. 근데 이제 내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안에서 빙글빙글 돌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생긴 모습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 내부 메모리에서 동작할 때 그런 건 아니에요. 분신술을 쓴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긴 애 하나가 생긴 거예요. 실행 속도가 빠르다거나 메모리를 절약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함수 호출해야죠. 함수 호출했던 거 다시 돌아와야죠. 그 다음에 메모리 차지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내가 호출됐다고 써놔야 되죠. 응? 귀의 속? 귀의 속이 뭐죠? 써주세요. 자, 그럼 이거 왜 쓰냐라는 건데 얘는 코드 읽기가 편해진다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는 동의 안 했죠. 아, 재기함수를 읽으려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코드가 간략하고 읽기 편해지냐면 재기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재기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면 이렇게 간략한 표현이 있었어? 라고 인지가 돼요. 폼은 있죠. 정확하게 언제 쓰시면 좋으냐면 폼이 있었을 때 폼은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중첩해서 쓸 수 있어요. 중첩해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폼은 속에 폼은 있고 또 폼은 있고 이런 거.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중첩이 계속 일어나는 문제를 주게 된다면 코드도 안 예뻐요, 사실. 그래서 포문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오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것을 함수로 떼라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구조적으로 예뻐지니까요. 예전에 그 코드 리뷰 문제에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범위를 정해야 되는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 뭐 수도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배열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영역의 합을 구한다든지 막 이럴 때는 내가 전체 영역에서 특정 영역을 잡기 위해서 시작 위치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작 위치부터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포문이 4번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포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이쁘지 않습니다. 코드가. 사람이 이런 코드를 보게 되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얘가 시작 위치를 찾는 거고 얘가 그 시작 위치로부터 특정 영역을 또 말하는 거라면 이런 것들을 떼가지고 펑션으로 만들어버려요. df 펑션 해갖고. 뭐뭐뭐뭐 짜고 어떤 좌표를 만들어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그 밸류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포문을 여기다 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내가 하는 일이 펑션 호출을 하는데 어떤 값을 넘겨주는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얘는 한번 검증하고 그냥 쓰는 거죠. 아, 그렇게 동작할 거야. 얘는 어떤 위치만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기가 시작점이고 뭐 스타트 X, 스타트 Y라고 부를까요? 여기서는 스타트 X를 정하는 거고 여기서는 스타트 Y를 정해서 그걸 주고 여기서부터 특정 크기의 영역에 무슨 합을 구한다. 아니면 상태를 파악한다. 해가지고 그 값을 돌려받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는 한번 검증하고 여기만 이제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다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포문의 개수가 길었다 짧았다 할 때가 있어요. 몇 번 내가 이 포문을 써야 될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좋다는 거죠. 누가? 제기가. 그래서 이 제기 동작은 포문 하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for 한 번 나열할 것을 호출 한 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기는 코드를 좀 더 깔끔하고 읽기 편한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펑션처럼요. 그래서 개수가 정해진 경우는 그 구조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펑션으로 분리해가지고 해결하시면 돼요. 굳이 이걸 갖다가 뭐 제기 쓰고 막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포문을 쓰는 게 맞아요.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포문을 쓰는데 구조적으로 지저분해진다, 너무 깊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함수로 분리하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하지 못해. 이게 어떨 때는 길고 어쩔 때는 짧아. 이러면은 제기 쓰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잘못 사용했을 때 리커전 에러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잘 쓰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에러라고 말씀드렸고 이 리커전 에러를 보면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냐면 maximum recursion depth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고를 무한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약 1000번. 그리고 한계를 변경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숫자를 써준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정확한 제기함수의 특징을 알고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남용해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기함수를 작성하실 때는 지저분하게 작성하면 안 돼요. 매우 간단하고 명쾌하게 작성해야지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제기함수로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는 조금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반복문으로 짠 것보다는 엄청나게 편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도 실행해 보세요. 자, 얘가 리커전 에러 나왔고요. 이렇게 메시지 보이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쭉 옆으로 해가지고 보면 지금 제가 여기를 100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60선까지 찍힌 거를 봤어요. 뭐 여기다가 다른 숫자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463, 뭐 1000으로 바꾸고 보면 963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절할 수 있어요. 더 큰 건 안 해봤는데 똑같이 되네요. 1463.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를 코드를 보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함수 객체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프린트 넘버 1이라고 한다면 이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기의 로컬 네임스페이스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로컬 네임스페이스의 넘버라는 애는 이라는 이 객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출력해라 그러면 출력 1 해야죠. 1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넘버 플러스 1 하면 2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또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함수 콜 하는 거라고 했을 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함수 넘버 2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자신만의 로컬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그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지만 다른 함수로 인지하셔야 돼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내가 그냥 눈만 위아래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겠죠. 2.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로컬 네임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에는 함수 객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네임스페이스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끝나질 않죠. 자, 왜 계속 실행이 되었어요? 무슨 조건이 없어요? 맞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알리는 언제 끝내가 없어요. 끝내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끝내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호출하고 동작하고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엘리트만 모여 있나 봐요.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아니 얘는 그냥 에러 메시지만 나오고 숫자도 안 나오네요. 그래도 얘는 양심은 있잖아요. 숫자는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왜 숫자도 안 나오고 그냥 에러가 났을까요? 왜 그랬죠? 자, 프린트 넘버 1 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 똑같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 동작이 뭐냐면 호출이죠. 호출이죠.
그래서 프린트 넘버 1이 2가 돼가지고 호출이 됐고 또 네임스페이스 생성됐고 이건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호출만 했어요. 얘는 언제 출력돼요? 한번 써보세요. 얘는 언제 출력될까요? 요 코드에서 지금 사실은 채팅창에 쓰긴 쓰셨어요. 여기서는 출력을 하고 호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출력을 하고 호출했다고요. 여기다 같이 만약에 출력문을 써본다면 뭐 더 정확하게 여기에 출력하고 호출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끝나야 지금 용준님께서 써주셨어요. 얘가 끝나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순서상. 우리 프로그램 실행은 위에서 아래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끝나야 출력이 되는데 안 끝났어. 라는 뜻이죠. 얘는 지금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얘는 출력하고 호출, 출력하고 호출이잖아요. 프로그램 코드 자체가. 근데 얘는 정말로 호출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쓸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함수 호출해가지고 새로운 함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끝나지 않는다. 또 네버 엔딩이에요. 자, 프린트 넘버 함수의 종류가 돼야 프린트 넘버가 실행되는 거죠. 종료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지했습니다. 함수의 종료를 위한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럼 함수의 종료를 위한 코드는 사실 어디든지 써도 돼요. 아무 데나. 그런데 위에 작성되는 것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뭐 위에 쓰든 아래 쓰든 중간에 쓰든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더라. 그리고 일단 호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이거 실행되면 안 되겠다 해서 돌려보내는 이런 코드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성능 좋은 동작을 하려면 호출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호출 안 하면 더 좋죠. 호출도 비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코드가 가독성이 더 떨어지느냐 이런 걸 보셔가지고 판단하셔야죠. 이게 성능을 위해서 내가 제기를 쓴 건지 가독성을 위해서 쓴 건지.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중에서 종료 조건이 뭐죠? 벌써 질문보다 답을 먼저 쓰셨는데요. 음, 맞아요. 이거. 여기 리턴이 있잖아요. 리턴이 종료 아니겠어요? 리턴이 종료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레벨이라는 것의 값이 n이 가지고 있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내라예요. 또는 여기 실행을 다 하면 끝내라죠.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안 쓰기도 하잖아요. 생략 가능하죠. 맨 마지막에 있는 리턴 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를 뭐 생각 안 하기도 하는데 하셔야 돼요. 여기 리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이 두 개예요. n이 레벨하고 비교되는 기준 값이 되는 거고 이 레벨이 n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끝내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다 실행하고 나면 끝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무슨 동작을 하는가 봤더니 내가 받은 레벨 값을 출력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출력하고 호출하는 거죠. 차이점은 종료 조건 하나만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써놨어요. 아니, 이게 뭐냐? 처음에 제기 함수 학습할 때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쓰면은 좀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기로 짤 일은 없습니다. 제기라 그런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건 굉장히 단순한 제기예요. 경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거 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트리 속에 트리 있죠. 이렇게 제기 속에 제기 호출이 2개 이상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제기 속에 제기 하나만 넣거든요. 근데 보통은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수가 많아지면 포문을 이용해서 제기를 호출합니다. 제기 속에서 자기를 한 번만 호출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몇 번 호출할지 모른다던가 걔를 갖다가 2번이나 3번이나 이런 식으로 정해서 호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합니다. 얘를 이제 정확히 인지하셔야 이제 2개도 해보고 3개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한다는 건 그림이나 글로 여러분들이 직접 기술할 수 있으셔야 돼요. 원래는. 자, 저는 이걸 뭐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 있잖아요. 요게 함수예요.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아규먼트인 거죠. 0을 아규먼트로 보내고 파라메타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0인 거, 레벨이 1인 거, 레벨이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5개 다 안 그려요. 보통은. 처음에는 그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요 하나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동작이 될 건지를 머릿속에서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내부에서 내가 하는 동작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거 순차 동작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1, 2, 3, 3개 동작을 이렇게 써놨고 이 화살표 방향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 나가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얘를 다 그리지 않았어요. 순서 번호 1, 2, 3 있으니까. 그래서 1, 2, 3 순서대로 동작된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동작은 뭐냐면 종료 조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력하는 거. 자기가 가져온 레벨 값 출력하는 거. 세 번째는 함수 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 둘은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 호출을 하는 거니까 주황색 선으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함수 호출하러 가서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다시 한번 1값을 가져온 경우에도 종료 조건인지 검색하고 종료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출력하고 나서는 함수 호출한다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 사다리 타기 하지 않나요? 그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줄 따라가는 거. 그런 것처럼 얘는 그 줄 따라가는 건데 여기에서 1 실행하고 2 실행하고 3 따라가고 1 실행하고 2 실행하고 3 따라가고 이거예요. 1 실행하고 2 실행하고 3 따라가는 거. 그래서 계속 실행하고 따라가다가 자 5라는 레벨이에요. 그럼 이 부문에서 이 앞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요 색깔 칠해진 하늘색은 동작을 해서 true라는 거예요. 동작을 해서 얘는 회색은 false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return이 실행됩니다. 같으니까 오니까 그래서 return 하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호출한대. 오하고 연결된 여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지금 호출한 곳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얘도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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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코드를 봐도 뭐 이해는 되실 수 있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살짝 보세요. 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신만의 재기에 대한 이해 그림이 편한 것을 찾아내면 돼요. 나중에는 그런 그림이 필요 없이 사실은 코드가 그렇게 보여요. 코드 자체가. 근데 처음에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방법을 써야 돼. 실행하고 실행하고 호출하고 실행하고 실행하고 호출하고 그러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돌아오느냐? 여기로 돌아오는데 여기 종료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오는 얘 때문에 끝난 거예요. 얘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프린트나 펑션이 없죠. 여기 보세요. 프린트 펑션 없잖아요. 중간에 끝난 거니까. 그런데 지금 1부터 4는 어디서 끝났냐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구분이 되셔야 돼요. 종료되는 시점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어디서 종료됐냐? 마지막까지 코드를 다 실행하고 종료된 거냐? 아니면 중간에 종료된 거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글씨로 다시 써본 거예요. 여기라는 거는 돌아오는 지점. 표시를 하고
간 거죠. 만약에 펑션 A의 0번이 실행된다면 if 조건 false고 0이 출력되고 펑션 A의 2를 호출한다. 그럼 돌아오면 여기로 돌아오자. 뭐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다시 써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써보죠. 코드상에서 펑션 A가 호출하죠. 펑션 A를 호출하죠. 그러면은 갔어요.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화살표 나오는 것들은. 요거만 얘기를 하고 질문 답해 드릴게요. 그럼 얘 실행하고 또 호출하죠. 그러면 약간 들여쓰기 해가지고 구분한 것 뿐이고요. 뭐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1 출력하고 2 호출하고. 이렇게. 그리고 2 실행이 되는데 2 출력하고 3 호출하고. 삼 실행이 되는데 3 출력하고 4 호출하고. 4 실행이 되는데 4 출력하고 5 호출하고. 그래서 펑션 A의 5가 실행이 될 거고 if 조건에서 true가 나와버리죠. n이 5니까. 5하고 지금 레벨 값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동작을 해요. 뭐 해요? return. 자,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여기라는 거죠. 내가 함수를 호출했던 지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써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고. 내가 돌아가라. 어디로 갈 거냐? 호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턴하면 사실 넌이 생략된 거고 얘가 넌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써주면은 이제 읽을 때 그렇게 읽으니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라 그러면 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하는 동작이 뭐냐면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돌아갈 거냐? 자기를 호출한 곳. 얘가 펑션 A의 4값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 호출한 곳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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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재기함수에서 두 번째 리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아, 이거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여기는 맨 마지막 줄에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안 쓰면 다르죠.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넌이 반한대요. 근데 리턴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명시적인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도 맨 뒤에다가 반환할 게 없어도 return none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예쁘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중간에 리턴이 나올 때는 리턴을 내가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값이 전달돼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써줘야 되죠. 근데 뭐 너는 갖다가 리턴하겠다. 생략하는. 중간이든 끝이든. 그리고 끝은 리턴마저도 생략 가능인 거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을 생략을 했는데 생략을 하나도 안 하면 이런 모양. 그리고 생략을 다 하면 얘도 생략할 수 있고 얘도 생략할 수 있는데 얘는 생략 못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랑 뭐가 다르죠, 지금? 이 코드랑? 요 두 개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도 리턴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코드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그리든 글씨를 쓰든 해보세요. 요거만 보고. 혹시 노트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지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물어본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리턴을 하고 호출한 함수로 갈 때 호출한 함수의 결과값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잠깐만,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리턴 100이라고 하면 얘가 주는 것에 대해선 한번 제가 여기 써볼까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호출을 하고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 여기가 다음이 아니에요. 호출을 했죠. 호출한 곳으로 와서 그 객체가 바뀌는 거예요. 함수 호출을 하면 함수 호출한 요 함수 콜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도 함수 호출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x도 출력을 해준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받은 리턴 값. 제가 여기다가 넌 써볼게요. 자, 여기는 넌 찍혔고 여기는 다 100 찍혔죠. 여기서 리턴된 애는 넌을 받은 거고 여기서 리턴된 애는 100을 받은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세대 곱하기 10 세대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거는 5레벨에서 받은 거 4, 3, 2, 1레벨에서 받은 거잖아요. 0.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끝나는 건가? 근데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따져요. 그게 머릿속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돼야 돼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동작을 한 건지 직제로 그려보시거나 아니면 눈으로 뭐 따라가시거나 글씨로 써보시거나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 보이세요? 음.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X 지워도 되나요? 놔둘까요? 자,
우선 어떻게 했냐면 얘가 요 하나의 함수 0, 1, 2, 3, 4, 5의 레벨을 갖는 함수 추라고 한다면 얘도 종료되는 거, 함수 추라는 거, 출력하는 게 있죠. 그럼 얘는 끝나는 거고. 그랬을 때 1, 2, 3이라고 했을 때 1은 종료 조건 검색하는 거고 2가 함수 출이죠. 그리고 함수 출이 끝났을 때 출력입니다. 보세요. 종료 조건 있고 함수 출하고 그 하출이 끝났을 때 출력하고 그 다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데 종료 상태 아니니까 호출. 종료 상태 아니니까 호출. 종료 상태 아니어서 호출. 이렇게 호출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실 옆으로 그렸지만 어쩔 때는 밑으로 그려요. 문제 풀 때는 사실 이런 그림 그리면 아래로 좀 그려서 설명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걸 뎁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래로 그리긴 하는데 옆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뎁스가 계속 깊어지면서 레벨은 커지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n이 5가 되는 순간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럼 어디로 돌아오느냐? 자기를 호출한 곳. 그래서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왔고 그럼 여기로 돌아온 거죠. 값을 가지고 왔다면 그 값으로 여기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넌. 그래가지고 x는 넌이고 그 넌과 레벨값 4죠. 자기 거.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100을 갖고 돌아가겠죠. 그리고 와서 x에다가 100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100하고 3을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출력하고 돌아가고 출력하고 돌아가고 출력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4, 3, 2, 1, 0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글씨로 써 있는 거고 왜 4, 3, 2, 1, 0이라고 나왔냐라고 한다면 함수 출이 앞에 있고 출력문이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함수 출이 앞에 있고 팩토리얼 얘기를 하셨는데 팩토리얼 해가지고 어떤 n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팩토리얼은 어떻게 생겼죠?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쉴게요. 팩토리얼은 만약에 5 팩토리얼 그러면 얘는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죠. 뭐 곱하기 1 해도 똑같으니까. 근데 원래는 써있긴 한데 만약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까지만 한다. 아니면 뭐 곱하기 1까지 한다.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죠. 곱하기 1은 똑같으니까 안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종료 조건이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을 먼저 쓰면 편하다. 그래서 만약에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실은 작다라는 표현이나 여기 위에서도 크다라는 표현은 만날 일은 없잖아요. 같다 해서 벌써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연산자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실수할까 봐. 이 파이썬에선 괜찮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같다로 할 때는. 아니면 아예 이거 안 쓰고 뭐 작다나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일이 나오면 연산할 거 없이 그냥 돌아가라는 거죠. 맞나요? 뭐 돌아가래. 뭘 가지고 갈까?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돌아와서 도대체 뭐 해야 되지? 뭘 돌려줘야 되지? 그리고 이런 조건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드리면서 문제도 드리면 안 되는데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